자, 저희가 추린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 마은혁부터 왜입니다. 정치권이 멈춰섰습니다. 지난달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민주당이 제2의 내란 행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마 후보자 오늘은 임명이 좀 어려운 거죠? 오늘 임명 안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은혁 후보자 임명 헌재하라고 결정을 내린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소집됐고요. 오늘은 최상목 대행이 간담회를 열어서 다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들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 당장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다른 거의 모든 참석자들도 일단은 한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최상목 대행은 오늘 의견을 말하진 않고 네. 들으면서 일단 오늘 임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뭐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이런 게 일종의 여권 기류인 것 같은데 야권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 왜 정무적 판단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정부 기관 간의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을 내줬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로 결론을 내려줬으면 즉각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나쁜 선례가 남게 되면은 앞으로 정부 기관끼리 권한쟁의 심판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줬는데 자 그때도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시간을 끌지 않았느냐, 네. 우리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후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도 해오셨고 인사권 행사도 해오셨는데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냐는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 임무는 내란 대행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추경이나 국민연금 개혁, 또 반도체법을 논의할 국정협의회도 아예 손을 떼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 내부는요. 지난주만 해도 이런 기류가 감지됐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 선고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8인 체제로 선고로 가는 게 맞다. 자, 성치훈 부의장. 그러니까 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되 탄핵 심판에는 좀 참여하지 말라.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건데 그러면 판결 선고에 마 후보자가 들어가라 뭐 이런 것도 사실 아닌데 민주당이 왜 민생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까지 파행을 시킨 겁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원칙입니다. 원칙.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헌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즉각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전현희 최고위원의 의견일 뿐이고 예. 어차피 만약에 들어간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아마도 저렇게 예측을 하는 이유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갈 경우 변론기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그 후보자가 뭔가 그 최종 이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기일을 재개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채로 이 탄핵 선고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추경, 뭐 국민연금 개혁 다 시급한 민생 현안들인데 그것들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원칙을 건가요? 지켜야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구인 체제를 만드는 그런 원칙도 안 지키고 있는 권한대행과 우리가 국정협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예. 그리고 사실 이 그 국정협의체에서 마치 민주당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민생 현안들이 뭐 발목 잡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들어가서 들여다보면은 반도체법도 그렇고 대부분의 법안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 결국 양당의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원인인 것이지 국정협의체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질문을 사실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봐서 민생이 중요하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중요하냐, 태기를 하라고 그러면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원칙과 이런 것들을 다 지켜져야 민생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저에게 개인적 판단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민생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당에서는 일단 원칙이 중요하다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도 존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용창 위원장. 예. 어쨌든 이 대표는 뭐 민생에 이념이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었는데 뭐 반도체법, 연금 개혁 현안들이 사실 다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여야 모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로 탄핵 심판에서 8대 0을 자신하고 있다 이러면 혹은 뭐 재판 지연을 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 걸까요?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이 무척 다급해졌다. 다급함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에 투입하지 않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하다. 무척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다급함을 가지고 지금 입장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민생이고 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는데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라는 그러한 지금 집착한 나머지 지금 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성취윤 부의장께서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신데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 다룰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다. 네.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투입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다급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투입하고 그리고 탄핵 심판에도 참여시켜라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을 하시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 아까 전현희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아마도 마은혁 재판관은 원칙상 아마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상을 되엎어서 무조건 투입시켜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급하다 그렇게 볼 수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능성에 의해서 혹시나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되면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최소한 뭐 2주에서 3주 더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 계속해서 민주당은 다급하지 않냐, 빨리 하고 싶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추가 말씀을 예. 간단히 올리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뭐라고 선고했습니까?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 측의 청구 각하시켰습니다. 기각도 아니고 각하시켰습니다.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될 법적 의무는 완전히 이제 사라진 거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2017년도를 한번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 9대 0이었습니까? 8대 0이었습니까? 8대 0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8명으로도 충분히 의결 정족수를 넘기고도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판결, 즉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사이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사실 가장 강하게 반기를 든 분이 있습니다. 자, 키를 쥔 최상목 권한대행의 40년 지기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확실한 임명 거부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했죠. 오늘 농성 3일 차인데 이남희 기자. 네. 정말 물이랑 소금만 갖다 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뭐 본인도 그렇다고 밝혔고 오늘 SNS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발 문자만 보내주십시오. 격려. 자꾸 그 전화 오셔서 일일이 응대하려니까 힘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뭐 저기 최상목 대행하고는 정말 오랜 40년 지기 친구로 예. 본인이 처음으로 단식을 해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결기를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 오늘 뭐 나경원 의원도 찾아오고요. 많은 의원들이 찾아와서 격려하고 또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그러니까 하루를 같이 단식해주는 이런 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박수영 의원에 대한 격려 방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상목 권한대행과 두 분 서울대법대 82학번 또 동기고 85년도 행시 합격 동기여서 공통점이 많은 오래된 사이인데요. 그런데도 사실 저렇게까지 몸을 던져서 반대를 하고 나선 건데 그러자 여권에서는 박 의원을 독립운동에 비유한 분도 나왔습니다. 제 수요 끝나고 기꺼이 합류하셔가지고 다른 일 중요한 일 많이 하시는데 집회를 하셔야 되니 이런 저희가 더 맡겨주시고 가수 집회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 최대인께서 응답하실 거라 생각해요. 글쎄 그래줘야 되는데 저하고 사실 제일 친한 친구. 네. 43년 지금. 마은혁 임명 자체가 후보가 여야 합의가 없었던 후보 아닙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럽시다. 다시 살려야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자, 박용창 위원장. 요새 뭐 여권에서 최대 스피커로 꼽히는 전한길 씨 얘기입니다. 자, 저렇게 농성장에 격려 방문을 한 건데 사실 제가 국회를 출입하면서 느낀 바로는
격려 방문이다 이러면 보통 선수 높은 의원이나 아니면 뭐 지도부가 보통 찾아가는 게 통상적인 그림인데 저거 좀 특이한 장면 아닙니까? 글쎄요, 꼭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같이 당에 몸담고 있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박수영 의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꼭 윗자리 위에 있는 분들이 이 격려 방문을 해야 한다. 그건 약간 좀 그 고정관념 아닌가 생각하고요.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전력 투구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온몸을 불사르는 네. 정치인 박수영 의원을 위해서 저 정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 자, 여권 일각에서 지금 지도부 그러니까 쌍권 위에 뭐 쌍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얘기 나온 상황에서 저 그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선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그건 뭐 일부 언론에서 또 이제 찌라시성 그러한 이제 미디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쌍전과 쌍권은 다른 영역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따라서 지금 저 단식 위로 격려 방문이 무척 이례적이다라는 그러한 설정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식은 언제까지 한답니까?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지금 박수영 의원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때까지 예. 단식을 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싫든 좋든 사실 뭐 그만큼 큰 존재감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자 전한길 씨 사실 3.1절 이후에 뭐 활동을 자제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단에서 좀 보기 힘들어지는 건가요?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모든 거는 연단에 계속 서는 거는 부인한테 달렸다고. 네. 오늘 바로 지금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부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3.1절까지 이렇게 집회 연단에 서고 앞으로는 그래도 여론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송 출연, 그래서 오늘 정치 시그널도 다시 출연을 한 거고요. 강연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뭔가 이 탄핵의 부당함을 계속 알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까 조금 전 질문에 있었잖아요.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말하면서 몸은 낮췄습니다. 네. 뭐 과대평가한다고는 했지만 행보는 계속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여권의 한 잠룡에 대해서 이해와 감사를 나타냈다는데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 원래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네. 그죠? 실수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 구하면 저는 이제나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그나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재명 지지하지 않고 예. 다시 돌아오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성추행 부장. 그러니까 저서에서 한동훈 대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 담화를 두고 뭐 내란 자백하는 취지다 이러면서 여권 의원들이 항의를 한 것에 대해서 뭐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면서 일종의 반성문 같은 거를 쓴 건데 자, 이 반성문을 그럼 여권에서 이 정도면 뭐 충분했다 이렇게 본 걸까요?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전한길 씨만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친윤이나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반성이나 아니면 사과를 받아준다거나 이런 제스처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자서전을 낸다고 했을 때부터 친윤 쪽에서는 자서전이 나오기도 전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지 한동훈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나서지 마라라는 식으로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강한 견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저런 표현을 했던 것이 부적절했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네. 사실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연평해전 연극에 보러 갔을 때 나는 여전히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과연 그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한길 씨는 비상계엄 정당의 꼭 계몽령이었다고 주장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 역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반성했다,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과연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주류 측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저 사과나 반성문을 과연 정말 진정 어린 사과로 이해했을까?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이제 전한길 선생의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의 취지는 지금 탄핵을 앞두고 우리 모두 보수 세력이 뭉쳐야 된다. 결속의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보수층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 내지는 적대적인 감정은 상당 부분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똘똘 뭉쳐서 우선 탄핵의 강을 잘 무사히 건너가자라는 그러한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좀 다르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었을까요? 꼭 집어서 돌이켜보건대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마 이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이라는 표현 같습니다. 예.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소신도 좀 꺾을 줄 알아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당이 단합해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아마 어제 긴 얘기 중에 핵심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어제 여당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자, 본인 탄핵 심판 당시에 소추단장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게을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돌이켜보건대 집권당 대표의 소신이 지나치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 속내는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어제 참석했던 분들 중에 한 분으로부터 제가 취재를 좀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만나자마자 간단히 날씨 얘기한 다음에 바로 꺼낸 얘기가 박 전 대통령께서 꺼낸 얘기가 당대표 사사건건 대립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발언이었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왜 저 발언을 가장 먼저 꺼냈을까? 그건 아마 본인이 5년 전에 겪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2017년도 그리고 그 전 2016년도에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얼마나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까? 예. 결국 그 같은 갈등과 충돌이 탄핵으로 이어졌다라는 뼈아픈 경험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기에 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당대표 사사건건 대립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발언을 꺼낸 것으로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무척 우리 이 보수 입장에서는 중차대한 시점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중차대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결속하자라는 그러한 충정에서 저 같은 발언을 특별히 한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성철 부장. 저희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대통령 하실 때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사사건건 대립을 했었죠. 그리고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그 당시 2012년 대선에 승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은 그 대통령이 뭔가 잘못됐을 때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좋은 선례를 만들었으면서 그 이후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본인에게 뭔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게 좋지 않다. 저는 이건 내로남불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좀 비판적 시간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 한 전 대표 공개 행보 사실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또 유의미한 발언이 하나 나왔어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된 상황이 고통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한 심경이 좀 지금 복잡하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미안하다. 예. 안타깝다. 그러나 아까 성취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본인이 취했던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했던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정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선 정말 복잡다단한 그러한 심경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 다시 정치를 재개하겠다고 나선 이상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여권 잠룡들이 기지개를 하는 사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박스권을 탈출한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0% 선을 돌파를 했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를 양자 대결로 한번 봐도 50%를 넘거나 거의 50%에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론이 먹혀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복합적인 거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비명계 포용 행보를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뭐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 등을 만나면서 포용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전 이런 것도 반영된 수치다라고 보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중도층이 공감하기 어려운 선을 넘는 발언들, 너무 센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제시키거나 뭔가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층의 마음이 국민의힘을 떠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동시에 발현이 돼서 지금 오늘의 지지율로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남희 기자, 이 대표가 한 보름쯤 뒤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두 분 처음 만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삼성 쪽 또 민주당 쪽 다 취재해 봤는데 공식적으로는 두 분이 만난 적이 없대요. 그래요.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또 삼성의 사업장을 찾았을 때도 그때는 이 회장하고 직접 만난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관심이 쏠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날짜에 주목합니다. 3월 20일이에요. 네. 3월 20일이면 아마도 3월 한 17일 정도, 그러니까 3월 중순 정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예.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직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기업인을 이재용 회장으로 선택한 걸로 민주당이 보고 있습니다. 최대 대권 주자다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자, 이 대표 한국형 기업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란 공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어떤 발언이 문제였는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네네네. 오지 않을까요? 예. 개인이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다.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 자, 그러니까 한국에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만약에 생기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이 나누면 된다, 이런 논리인데 실현 가능한 겁니까? 참 저 얘기를 만일 엔비디아 측에서 들었다면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국민이 30% 갖는다. 정말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좌충우돌 행보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경제관을 보게 되면 정부와 기업을 거의 한 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저게 바로 사회주의고 저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저런 식으로 사회주의성 기업 경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가 다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네. 100%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본사회라는 본인의 전매 특권을 앞세우면서 저렇게 사회주의성 경제 질서를 운영하겠다? 저건 헌법을 부정하는 처사이기도 하고요. 실현도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자,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여권의 또 다른 잠룡도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거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 못하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예를 들면 지금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삼성한테 30% 지분을 국민에게 내놓아라 한다면 이건 사회주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이겠죠. 예.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하듯이 뭔가 국가 투자 사업을 만들자. 사실 그 대만의 대표적 기업인 TSMC도 사실 처음에는 국가가 투자해서 만든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기업, 뭔가 AI에 관련된 신규 사업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기존에 있는 사업과 기업이라면 국가의 지분을 갑자기 투입하는 것이 어렵지만 AI와 같은 신규 사업이라면 충분히 국가가 투자를 해서 한번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키워보자. 그렇다면은 지분을 따라서 국민들에게 정말 그런 기업이 나타났을 때, 성장했을 때 그런 지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곡해하고 왜곡해서 마치 있는 기업의 지분을 뺏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공격을 하신다면은 국민들께서 과연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를 좋게 보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아이디어면 그 새롭게 창업을 하자, 뭐 이런 뜻인가요? 국가에 투자를 해보자는 거죠. AI에 대한 투자가 미국과 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투자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법이 어떻겠냐라고 또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곡해서 들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치현 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관은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